너무 이것만 적힌 분량도 쪽가다 보니까 관련되는 주규정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공부했다는 걸 티를 내는 거예요. 배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류를 표시하시오. 류를 적으시오 하더라도요. 그냥 류뿐만 아니라 49류 적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쇄된 거 정리라든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더 적는다든가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적으시면 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단위 호의 체계는 완벽하기 힘듭니다. 주규정도 힘든데 4단위 체계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단위 체계도 이왕이면 4단위 빠지는 거 없이 일단 다 하시는 게 좋다. 그만 공부량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또 열심히 달 하시니까 그래도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420이 보셨잖아요. 420 호용호 몇 줄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420이 호용호 이걸 다 적을 수도 없고요. 제 생각엔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뭐 필요까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효율적인 공부 즉 배점이 호용호가 배점이 50점이라면 호용호 50점이라면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암기하시고 정리하신 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의 체계는 배점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화에 30점이거든요. 만화에 30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30점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아예 없는 해도 있습니다. 호의 영어 묻는 문제가 아예 없는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평균 보자면 그래도 10점, 15점, 20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 20점, 30점 많으면 25점, 3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5점 정도를 완벽하게 맞추려고 분량은 주규정보다 10배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비효율적인 공부입니다.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따라서 호의 용어는 좀 대표 품목 있죠. 그 호에 뭐가 분류되는지 대표 품목들, 대표 품목 위주로 한두 개 정도 뭐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끔은 호의 용어 가로 같은데 조금 가공도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따로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죠. 뭐 특히 이제 우리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 가공도가 가로에 나와 있잖아요. 신선, 냉동, 건조에 따라서 4등 호의체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가로에 있는 내용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 건조한 거가 어디로 가고 예, 뭐 냉장한 게 어디로 가고 냉동한 게 4단효가 틀려지니까 그때는 그 가로에 있는 가공도를 알아야 문제가 나왔을 때 분류되는 호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감이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호의 체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 그게 주로 가공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 있는 품목들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대표 품목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더라도 4단위로 하더라도 주규정에 나와 있는 4단위를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규정에서 보면 4단위의 용어라든가 4단위에 대한 분류 규정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한 4단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통칙은 당연히 기본이죠. 의외로 통칙이요. 시험에 일단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은요. 통칙이 관술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기본법이죠.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표, 관철표 전체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관철표 전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는데요. 설마 그게 나올까? 한 그런 막연한 생각에 아예 그냥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모릅니다. 최근에 거의 10년 사이에 통칙이 50짜리 문제가 2번 나온 거 아시죠? 2번이 나왔어요. 50짜리가 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통칙은 원문을 일단 내용 많지도 않죠. 그냥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2페이지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은 원문에 충실하게 되도록이면 정리 암기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해설서에 그런 사례가 나오죠. 뭐가 이러한 사례, 통치기가 적용되는 사례, 통치기가 적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해설서 사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사례들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통칙 1, 통칙 2, 통칙 3, 통칙 5에 관련되어 있는 각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까지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해설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까지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설서도 통칙과 관련된 해설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하류의 총설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고,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면서 같이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이 9월 달이죠. 9월 1일입니다. 9, 10, 11, 12 4개월 남고요. 모의고사 시작하시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시죠? 첫 번째 8주는 8분의 1로 끊어서 하니까 좀 그나마 부담이 덜합니다만 8주 끝나고 나서는 4주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2배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봤다고 여유 있어지진 않아요. 그만큼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계획 잡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그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합격에. 그래서 반복 학습이죠.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 8번 쪼개고 4번 쪼개고 4번 쪼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은 제대로만 모의고사 완벽하게 다 그 분야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간혹 그래도 꾸준하게 모의고사에 맞춰서 따라오시다 보면 몇 번을 돌리게 되느냐? 최소한 5번, 6번, 7번까지는 돌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거와 같이 플러스 앞으로 모의고사라든가 하실 거 합치면은요. 그 회독수가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요. 분명히 나중에는 가능하고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일주일 사이에 다 봤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막판에 시험 보기 직전에 일주일 사이에 뭐 다 돌려봤다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당연히 지금까지 본 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8번, 4번, 4번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그만큼 보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 본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 시험 보기 직전에 봤던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운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만큼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캐치가 되고 또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판에 본 것 중에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고요. 매번 합격하신 분들 보면 이건 내가 봤다. 내가 찍었던 문제다. 라고 해서 그것이 그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합격 기다리는 분도 계신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갈수록 보는 분량이 많으셔야 되고 다음에 특히 막판에 짧은 기간 안에 전체 회독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판에 한 달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그때 내 과목을 빨리 돌려서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게끔 그게 제대로 되면은요 시험 볼 때 이제 자신감이 확실하게 생기죠. 어디든 다 체계도 잡힌 상태에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신감이 배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분을 꼭 느끼시기 바라요. 그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시점이. 그럼 자신감 실제로 또 문제가 본 게 나온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거의 다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더라도 책이라든가 이 품목이 어디쯤 나와 있는 걸 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관련된 내용을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0점은 안 나올 거예요. 정말 엉뚱한 문제 나와도 그래도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어떤 문맥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캐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점수를 뭐 원래 배점이 10점일 경우에 배점이 그래도 2점, 3점, 4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절대로 10점짜리 문제 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노력해서 쓰셔라. 예전에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테이션 웨건이라든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말 들은 분들 계시죠? 스테이션 웨건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합격하신 분들 쓰신 것들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션 웨건이 어디 분류되죠? 스테이션 웨건 8703입니다. 8703. 스테이션 웨건은 사람도 실을 수 있고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승용차가 어디로 가느냐? 8702, 8703으로 갑니다. 화물차는요. 8704로 가요. 스테이션 웨건은 예전에 수입선 다변 일본의 어떤 수입 다변의 정책에서 빠지고 이런 어떤 이슈가 된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스테이션 웨건이 8703이다. 9인 이상, 9인 이하 화물까지 실을 수 있는 사람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8703 승용차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기본서에 다들 나와 있으니까
예, 한 번쯤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기본서에 빠져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분들은 뭘 적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8703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품목 분류는 8703이고 다음에 말씀드렸던 화물과 사람을 같이 실 수 있는 차량인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못 적겠지만